이은지는 손님들의 접시를 치우며 빠르게 움직였다. 고급 레스토랑의 시끄러운 음악과 잔잔한 대화 소리 사이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23.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늘 고단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그리고 병원에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그녀의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늘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닳고 다른 목걸이에는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빛바랜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은지는 숨가쁘게 움직였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빗줄기는 거세게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폭우 속을 뚫고 퇴근할 걱정에 한숨을 쉬었다. 밤늦게 레스토랑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은지는 레스토랑 입구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노인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노인은 은지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힘없이 신음만 내뱉었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최세연 회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세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거대한 비영리 재단을 소유한 전설적인 여성 사업가였다. 그녀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빗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급히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가 담요와 따뜻한 물을 가져왔다. 그녀는 최세연 회장의 몸을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물을 조심스럽게 마시게 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은지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세연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은지의 따뜻한 눈빛에 그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은지의 얼굴을 만졌다. 고맙소,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을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로 101구에 전화했지만 폭우로 인해 모든 전화선이 마비되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다. 은지는 초조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최세연 회장을 부축하고 빗속을 뚫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빗물에 흠뻑 젖었고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최세연 회장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그때 은지의 눈에 작은 반짝임이 들어왔다. 최세연 회장이 쓰러져 있던 곳 옆에 작은 은색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은지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최세연 회장의 것이 분명했다. 은지는 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을 부축하며 빗속을 뚫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최세연 회장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녀가 최세연 회장이라는 것을 알렸다. 의료진은 깜짝 놀라 최세연 회장을 응급실로 옮겼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최세연 회장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았다. 새벽녘, 최세연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은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아났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최세연 회장은 자신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라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제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최세연 회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딸이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이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최세연 회장에게 건넸다. 할머니, 이 목걸이 말씀이세요. 제가 쓰러져 계시던 곳에서 주었습니다. 최세연 회장은 목걸이를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지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아가씨, 자네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주었어.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낡은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은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에 십자가 펜던트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펜던트 안에 있는 빛바랜 사진 속의 어린아이 얼굴은 그녀의 죽은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은지에게 최세연 회장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녀는 은지의 얼굴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아가씨,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난 것인가?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목걸이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설명했다. 제 이름은 이은지입니다. 이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유품입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말을 듣고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은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다. 은지의 얼굴에는 자신의 딸, 최수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눈빛, 코, 입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죽은 딸, 최수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은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은지야, 내 손녀딸, 내 아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갑작스러운 포옹과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최세연 회장의 품에서 어릴 적부터 그리워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세연 회장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이 최세연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밤새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최세연 회장은 경호원들을 물리고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나는 괜찮다. 이제야 내가 찾던 것을 찾았으니.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지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손녀딸이다. 너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가족을 찾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증표가 되었다. 이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손녀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화려한 최세연 회장의 저택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만이 아니었다. 최 회장의 숨겨진 친척들과 특히 그녀의 조카이자 그룹의 핵심 인사였던 김지우는 은지를 경계하며 그녀를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 장은 은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동시에 숨겨진 위험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품에서 벗어나자마자 현실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경호원들과 비서들, 그리고 최세연 회장의 오랜 주치의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이 아이가 바로 나의 손녀딸 이은지다. 이제부터 은지는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나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최세연 회장의 말에 병실하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최 회장에게 숨겨진 손녀딸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특히 최 회장의 비서실장인 박정수는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은지를 예의주시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저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다. 은지는 자신의 낡은 월세방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어색함을 느꼈다. 저택 안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은지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극진히 모셨다. 은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은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세연 회장의 친척들은 은지의 등장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은지가 최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최세연 회장의 조카이자 진슈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지우는 은지를 가장 경계했다. 김지우는 겉으로는 최 회장을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은지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김지우는 은지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가씨, 최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잠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당신이 최 회장님의 손녀딸이라고요. 믿을 수 없군요. 은지는 김지훈의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께서 저의 할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지훈은 은지의 태도에 더욱 불쾌해했다. 그는 은지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려 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진도아 그룹의 역사와 자신의 사업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은지가 진도아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은지는 최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경제와 경영에 대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다. 그녀는 타고난 영리함과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은지의 성장과 함께 김지훈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은지에게 불필요하게 복잡한 업무를 맡기고 그녀가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그는 은지가 진화 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날 김지훈은 은지에게 중요한 국제 투자 프로젝트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은지에게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그녀가 브리핑 자료를 잘못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은지가 이 브리핑 자료 때문에 최 회장에게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은지는 김지훈의 수상한 행동을 직감했다. 그녀는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김지훈이 자신에게 가짜 정보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은지는 김지훈의 음모에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가짜 정보 대신 자신이 직접 수집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작성했다. 그녀는 심지어 김지훈이 놓쳤던 핵심적인 투자 기회까지 발견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브리핑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지야,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 브리핑 자료는 완벽하다. 김지훈이 너에게 가짜 정보를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은지는 모든 진실을 최세연 회장에게 털어놓았다. 최세연 회장은 김지훈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김지훈을 질책하고 은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은지야, 내가 너를 오해했다. 너는 정말 뛰어난 인재다. 내가 너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 미안하다. 최세연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사과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존재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지의 강직함과 진정성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은지는 진하하바 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김지훈이 단순히 그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최세연 회장의 건강 악화를 틈타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을 보호하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진초아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지훈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상한 움직임과 은밀한 만남들을 추적했다. 그녀는 김지훈이 진화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리려 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 모든 것은 김지훈이 진화그룹을 파괴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은지는 김지훈의 모든 음모를 최세연 회장에게 보고했다. 최세연 회장은 김지훈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일그러졌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지훈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키운 손자에게 배신당했지만 은지라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녀는 은지와 함께 김지훈의 음모를 막아내고 진우와 그룹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은지와 최세연 회장은 김지훈의 비리와 진초아 그룹에 대한 음모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은 언론과 검찰에 은밀하게 접촉하여 김지훈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지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은지와 최세현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음모를 꾸몄다. 김지훈은 제인화 그룹의 정기 주주 총회를 이용하여 은지와 최세현 회장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주주총회 당일 최세현 회장의 건강 악화를 빌미로 그녀의 경영권을 박탈하려 했고, 은지에게는 횡령 누명을 씌워 그녀를 감옥에 보내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 은지는 김지훈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김지훈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아냈다. 그녀는 최세현 회장에게 김지훈의 음모를 알렸고, 그들은 함께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은 김지훈의 가짜 정보를 역이용하고 그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했다. 주주총회 당일, 김지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최세현 회장의 경영 능력을 비난하고 은지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그때 은지가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지훈 이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진화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최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은지의 말에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지훈은 은지의 말에 경악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은지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최세현 회장이 연단에 올라 은지의 옆에 섰다. 그녀는 김지훈의 비리와 진취와 그룹에 대한 모든 음모들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녀는 녹음된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김지훈이 해외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모든 증거들이 김지훈의 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지훈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고 그의 잔혹한 야망에 분노했다. 김지훈은 모든 것이 밝혀지자 절망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검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섰다. 최세현 회장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렸던 아픔이 해소되는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할머니를 보호했고 김지훈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진화그룹은 김지훈의 비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은지와 최세현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진취와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었다. 은지는 이제 진정으로 진취와 그룹의 일원이자 최세현 회장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을 찾아준 기적의 증표가 되었다. 이은지는 김지훈의 배신을 폭로하고 최세현 회장의 신뢰를 더욱 깊게 얻었다. 그녀는 진후와 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음모의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김지훈의 몰락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다. 그는 진화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고 이은지는 예상치 못한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은지는 최 회장의 숨겨진 상처와 내면의 고통을 마주하며 그들 관계에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김지훈이 주주총회장에서 체포된 후 진화그룹은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은지는 최세현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김지훈과 결탁했던
모든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뛰어난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의 오랜 관행과 부패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그녀의 지혜와 강직함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이인화 그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곁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지했다. 그녀는 은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은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며 그녀를 신뢰했다. 그녀는 은지에게서 죽은 딸의 흔적과 함께 오랫동안 잃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지훈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의 뒤에는 더 큰 어둠의 세력이 존재했다. 그는 진화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성경그룹의 회장 윤명철과 손잡고 있었다. 윤명철은 김지훈을 이용하여 진화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진정한 배후였다. 그는 김지훈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이 직접 진화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 윤명철은 교활하고 잔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진화그룹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며 최세연 회장의 딸이자 은지의 어머니인 최수아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최수아는 과거 윤명철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을 막으려 했고 이로 인해 윤명철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윤명철은 최수아를 제거하고 지나처브웨이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김지훈과 손잡았던 것이다. 이은지와 최세연 회장은 윤명철의 존재를 직감했다. 그들은 김지훈의 뒤를 쫓아 윤명철의 실체를 밝혀내려 했다. 은지는 특수조사팀을 이끌고 윤명철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녀는 윤명철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한 금융비리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이 조직을 이용하여 진화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그룹을 인수, 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은지는 윤명철이 최수아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윤명철은 최수아가 진화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 하자 김지훈과 공모하여 그녀를 살해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최세연 회장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딸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화그룹의 미래를 지키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은지야, 수아가 나를 지키려다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윤명철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최세연 회장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손을 잡으며 그를 위로했다. 할머니,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윤명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윤명철은 이은지와 최세연 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작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을 매수하여 은지와 최세연 회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진화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또한 진화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해킹 공격과 산업 스파이들을 동원했다. 어느 날 이은지는 윤명철이 개최하는 비밀 회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윤명철이 전 세계의 암흑가 세력들과 만나 진지화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은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윤명철의 모든 악행을 녹음하고 그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위험한 계획에 반대했다. 은지야, 너무 위험하다. 혼자 갈 수는 없다. 할머니, 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윤명철을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마침내 그녀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자신의 가장 정예한 경호팀을 붙여주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은지는 윤명철의 비밀 회동 장소로 잠입했다. 그곳은 외딴 산속에 위치한 고급 별장이었고 삼엄한 경비병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뛰어난 위장술과 침투 기술을 이용하여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별장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둔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윤명철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회동장 안에서는 윤명철이 암흑가 세력들과 만나 진화 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최세연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잔혹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은지는 그의 모든 악행을 녹음하며 분노를 사겼다. 그때 은지의 존재가 발각되었다. 경비병들이 은지를 향해 달려왔고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경비병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포위되었고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최세연 회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은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별장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를 보호하며 경비병들과 맞섰다. 그녀의 싸움은 격렬했고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은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버텨냈다. 은지와 최세연 회장은 함께 경비병들을 제압하며 별장 밖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녹음된 파일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명철은 자신의 비밀 회동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이 별장을 포위하여 그를 체포했다. 윤명철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최수아의 죽음, 진아파 그룹에 대한 모든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추악한 진실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는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은지와 최세연 회장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은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의 신혼 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를 향한 진심의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진화 그룹은 윤명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도움을 받아 그룹을 완벽하게 개혁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은지를 정식으로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하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다. 이은지는 이제 단순한 가난한 PHUC 부가 아니라 진추아 그룹의 핵심 인물이자 최세연 회장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거대한 서사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은지는 윤명철과의 치열한 대결에서 승리하며 진화차별위의 그룹을 위기에서 구했다. 그녀와 최세연 회장은 그룹의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윤명철의 몰락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다. 그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 베일에 쌓인 조직, 어둠의 심장화시탄, 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장은 은지가 어둠의 심장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진화 그룹의 핵심 기술인
생명 연장 기술을 탈취하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다. 이와 함께 은지에 숨겨진 과거와 생명 연장 기술과의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밝혀지며 그녀의 내면적 갈등과 결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진화그룹은 윤명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로서 혁신적인 경영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진하와 그룹은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은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윤명철 같은 거물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리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녀는 윤명철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더 큰 그림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최세연 회장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는 진외그룹의 핵심 기술인 생명 연장 기술, 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명 연장 기술은 최세연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비밀리에 연구해온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은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자 동시에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경우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기도 했다. 은지야, 윤명철은 그저 앞잡이에 불과했다. 진짜 배후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우리의 생명 연장 기술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최세연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는 윤명철의 모든 통신망과 자금 흐름을 재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인 조직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둠의 심장, 파파파입니다. 은지는 어둠의 심장에 대한 정보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세연 회장의 오랜 비서이자 뛰어난 정보 분석가인 한은숙의 도움을 받아 어둠의 심장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어둠의 심장은 전 세계에 부패한 정치인, 범죄 조직,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스트들로 구성된 거대한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생명 연장 기술을 탈취하여 자신들만의 영원한 권력과 부를 누리려 했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불멸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요둠의 심장,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악마들이군요. 은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할머니의 생명 연장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인류는 계층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이토록 위험한 조직의 표적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둠의 심장은 이은지와 최세연 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작을 시작했다. 그들은 진모아 그룹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들을 이용하여 은지와 최세연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들은 또한 진화 그룹의 시스템에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감행하여 생명 연장 기술의 정보를 빼내려 했다. 그때 은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한번 만져봤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고
그녀의 친할머니인 최세연 회장을 찾아준 기적의 증표였다. 그런데 문득 은지는 그 목걸이 안에 있는 빛바랜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이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생명 연장 기술의 초기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한 아이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준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이준은 생명 연장 기술의 초기 임상 실험에 참여했던 환아였고, 그녀의 어머니인 최수아가 치료를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명이었다.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혹시 이준이 자신의 동생은 아닐까?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은지는 자신의 과거와 생명 연장 기술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에 혼란스러워졌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생명 연장 기술의 초기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이준이라는 아이에 대해 물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지야, 너의 어머니는 생명 연장 기술의 핵심 연구원이었단다. 그리고 이준이는 너의 쌍둥이 동생이었어. 최세연 회장은 은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은지의 어머니. 최수아는 은지와 이준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지만 이준이는 심각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최수아는 이준이를 살리기 위해 생명 연장 기술 연구에 매달렸지만 어둠의 심장이 이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최수아를 협박하여 기술을 빼내려 했고, 최수아는 이준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맞서 싸우다 살해당했던 것이다. 최수아는 죽기 전 은지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자신의 목걸이를 은지에게 주며 미래의 이 기술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은지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희생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둠의 심장으로부터 자신과 동생, 그리고 생명 연장 기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어둠의 심장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겁니다. 저는 생명 연장 기술을 지키고 어둠의 심장을 완전히 소탕할 겁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이자 어머니에 대한 저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은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강한 책임감으로 불타올랐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지야, 네가 자랑스럽다. 네 어머니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어둠의 심장은 생명 연장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들은 자인 월류아 그룹의 핵심 서버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동시에 최인혁을 탈옥시켜 생명 연장 기술의 핵심 연구 자료가 보관된 비밀 연구소로 침투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서버를 마비시키고 자료를 탈취한 후 연구소를 폭파시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과 한은숙, 그리고 해커 이진우, 정보원 한지민과 함께 어둠의 심장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작전을 준비했다. 작전명은 수호자였다. 수호자 작전은 어둠의 심장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 최인혁을 저지하며 비밀 연구소의 생명 연장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작전 당일, 진화그룹의 서버에는 어둠의 심장에 맹렬한 해킹 공격이 쏟아졌다. 이진우와 한은숙은 필사적으로 해킹 공격을 방어하며 시스템을 보호했다. 동시에 최인혁은 비밀 연구소로 침투하여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파괴하려 했다. 은지는 홀로 비밀 연구소로 향했다. 그녀는 최인혁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생명 연장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무장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연구소에 도착한 은지는 최인혁과 마주했다. 최인혁은 은지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은지, 내까지 것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어머니처럼 무모하게 죽고 싶으냐? 은지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어머니처럼 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당신의 모든 악행을 끝낼 겁니다. 은지는 최인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격렬했고 연구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지는 과거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무술 실력과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 그리고 타고난 강인함으로 최인혁과 맞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때 최세연 회장과 박서준 경감이 이끄는 특수수사팀이 연구소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인혁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은지를 도왔다. 은지와 최세연 회장은 함께 최인혁을 제압하고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보호했다. 최인혁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절규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몸부림쳤다. 박서준 경감이 최인혁을 체포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어둠의 심장의 모든 음모가 완전히 좌절되었다. 진화그룹은 생명 연장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호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은지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최세연 회장과 함께 진초아그룹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은지의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인류의 미래를 지켜낸 기적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서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은지는 어둠의 심장과 그들의 리더 최인혁의 음모를 좌절시키며 진처와 그룹과 인류의 미래를 지켜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최인혁은 체포되었지만 어둠의 심장은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 연장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최인혁의 아들인 최도윤을 내세워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인 찰러와 그룹을 파괴하려 했다. 이 장에서는 은지가 최도윤의 등장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가 더욱 빛을 발하며 복잡한 심리적 대결을 펼치는 과정을 그린다. 최인혁이 체포된 후 진화그룹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이은지는 최세연 회장과 함께 그룹을 재건하고 생명 연장 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언론은 은지를 진초아 그룹의 구원자이자 현대판잔 다르크로 칭송하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찬양했다. 하지만 은지는 마음속 깊이 숨겨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둠의 심장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생명 연장 기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위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세연 회장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은지야, 우리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어둠의 심장은 그림자처럼 숨어들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릴 것이다. 최세연 회장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최인혁에게는 숨겨진 아들 최도윤이 있었다. 최도윤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인물이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교활하고 냉철했으며
잔인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조차 능가했다. 최도윤은 어린 시절부터 어둠의 심장의 후계자로 길러졌고 그림자처럼 숨어들어 진화 그룹의 모든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최인혁이 체포된 직후 어둠의 심장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여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진화 그룹을 노렸다. 최도윤은 제인 리오 나듀아 그룹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룹의 핵심을 파괴하기 위한 은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제인의 털류아 그룹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짜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룹의 대외 신용도를 실추시켰다. 동시에 그는 지나츠와 그룹의 기술 유출을 빌미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여 그룹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했다. 그의 목적은 지나츠와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은지는 지인 알출루의 그룹의 주가 폭락과 국제 소송에 당황했지만 이 모든 것이 최도윤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서준 경감, 이진우, 한은숙, 그리고 한지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도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도윤이 전 세계의 언론사를 매수하여 진 타블아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제 해커 조직을 고용하여 그룹의 핵심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도윤은 은지의 과거를 이용하여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그는 은지가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언론에 흘리고 그녀가 진화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누명을 씌웠다. 언론은 은지의 과거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악녀로 낙인 찍혔다. 진하와 그룹의 주가는 더욱 폭락했고 은지는 대중의 비난과 압박에 시달렸다. 김인지 씨, 아니, 이은지 씨, 당신의 과거는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은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서준 경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잃었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버텨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얻은 강인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최도윤은 저의 과거를 이용하여 저를 공격했지만 저는 그의 모든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결단력에 감동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로 했다. 은지야, 네가 자랑스럽다. 네 어머니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지혜와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최도윤에게 방역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최도윤이 흘린 가짜 정보를 역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그녀는 진츠아 그룹의 핵심 기술인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한 위조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최도윤이 이를 탈취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진우와 한은숙에게 최도윤의 해킹 공격을 역추적하여 그의 봉어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최도윤은 은지가 흘린 위조된 생명 연장 기술 자료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이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진츠아 그룹의 서버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 이진우와 한은숙은 최도윤의 해킹 공격을 역추적하여 그의 봉어지가 전 세계의 주요 데이터 센터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도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서버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진우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동시에
은지는 최도윤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매수한 언론사들과 정치인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박서준 경감에게 넘겼고 박서준 경감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최도윤과 결탁한 모든 세력을 체포했다. 언론은 최도윤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대중은 은지의 과거를 오해했던 자신들을 반성하며 그녀에게 지지를 보냈다. 궁지에 몰린 최도윤은 마지막 발악으로 진초아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파괴하기 위한 최종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목적은 진초아그룹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생명 연장 기술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은지는 최도윤의 마지막 공격에 맞서기 위해 진하바와 그룹의 모든 보안팀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진우, 한은숙과 함께 직접 최전선에서 사이버 방어 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최도윤의 해킹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그의 봉어지를 역공격하여 어둠의 심장의 모든 서버를 마비시켰다. 그때 최도윤은 직접 진화 그룹 본사로 침투했다. 그는 아버지 최인혁이 실패했던 생명 연장 기술 서버 파괴를 자신이 직접 완수하려 했다. 그는 진화 그룹의 핵심 보안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은지와 마주했다. 이은지, 네가 감히 나의 복수를 방해하다니 내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으냐. 최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득였다. 은지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나는 어머니처럼 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당신의 모든 악행을 끝낼 겁니다. 당신의 복수심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지는 최도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고 보안실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도윤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은지는 그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무술 실력과 자신의 뛰어난 지혜, 그리고 타고난 강인함으로 최도윤과 맞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때 최세현 회장과 박서준 경감이 이끄는 특수수사팀이 보안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도윤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은지를 도왔다. 은지와 최세현 회장은 함께 최도윤을 제압하고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보호했다. 최도윤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몸부림쳤다. 박서준 경감이 최도윤을 체포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어둠의 심장의 모든 음모가 완전히 좌절되었다. 진화그룹은 생명 연장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호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은지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최세현 회장과 함께 진화그룹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은지의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인류의 미래를 지켜낸 기적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서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은지는 최도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어둠의 심장을 와해시키고 진화그룹과 인류의 미래를 지켜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협이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의 심장의 진정한 리더이자 최인혁, 최도윤 부자를 조종했던 숨겨진 대군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은지가 숨겨진 대군주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최종 목적이
생명 연장 기술을 넘어 인류의 의식을 조작하려는 훨씬 더 거대한 음모임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다. 은지는 이제 그룹의 운명을 넘어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한 최후의 대결에 직면한다. 진화그룹 본사는 최도윤의 잔혹한 공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되었지만 그 흔적은 역력했다. 서버실의 일부는 불에 그을렸고 보안 시스템은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이은지는 최세연 회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도윤은 체포되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광기와 집착은 은지에게 섬뜩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은지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세연 회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이은 싸움으로 인한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최도윤은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너무나 조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숨겨진 대군주의 최종 계획을 위한 미끼였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최도윤이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과 어둠의 심장이 사용했던 암호화된 통신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진우, 한은숙과 함께 밤샘 작업을 거듭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어둠의 심장이 단순히 생명 연장 기술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의식 조작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여 생각과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다. 어둠의 심장의 진정한 목표는 생명 연장 기술로 육체를 불멸로 만들고 의식 조작 기술로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뉴월드 오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류를 노예로 삼고 소수의 특권층만이 영원히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최인혁과 최도윤은 숨겨진 대군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숨겨진 대군주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는 바로 송태성, 전 세계 최대 IT 기업인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회장이었다. 송태성은 겉으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하는 자선 사업가이자 혁신적인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심장을 창설하고 모든 음모를 지휘해온 진정한 배후였다. 그는 최인혁과 최도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제공하며 그들을 조종해 온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여 자신만의 신세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송태성, 그자가 그림자였다니. 최세연 회장이 경악하며 말했다. 송태성은 그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기 때문이다. 은지는 송태성의 추악한 이중성에 분노했다. 그는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가장한 채 모든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화그룹의 운명을 넘어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송태성은 은지와 최세연 회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통신망과 전력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다. 동시에 그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RS칼을 이용하여 의식 조작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 했다. 그의 목적은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모든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여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송태성은 특히 진우와 그룹의 생명 연장 기술을 자신의 의식 조작 기술과 결합하여
완전한 불멸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그는 진우와 그룹 본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계획했고 생명 연장 기술의 핵심 서버를 파괴하여 아무도 이 기술을 자신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다. 은지는 송태성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작전을 준비했다. 작전명은 여명이었다. 여명, 작전은 송태성의 사이버 테러를 막고 RS의 의식 조작 기술 확산을 저지하며 진하와 그룹의 생명 연장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 박서준 경감, 이진우, 한은숙, 그리고 한지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작전 당일, 전 세계는 송태성의 사이버 테러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도시는 암흑에 잠겼고 통신망은 마비되었다. 진화그룹 본사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RS의 맹렬한 사이버 공격에 직면했다. 이진우와 한은숙은 필사적으로 해킹 공격을 방어하며 시스템을 보호했다. 그때 송태성이 직접 진화그룹 본사로 침투했다. 그는 핵심 보안실로 향하여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파괴하려 했다. 그의 뒤에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정예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송태성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눈앞에 둔 듯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보안실에 도착한 송태성은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은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송태성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리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 송태성,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송태성은 은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이은지 내까지 것이 감히 나의 거대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이 세상의 신이 될 사람이다. 송태성은 은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과거 특수요원이었던 실력을 발휘하여 은지를 공격했다. 은지는 송태성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송태성과 맞섰다. 그녀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그녀는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배웠던 생존 기술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무술 실력을 이용하여 송태성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격렬한 싸움 도중 송태성은 RS를 이용하여 은지의 뇌파를 조작하려 했다. 그는 은지에게 환각을 보여주고 그녀의 기억을 왜곡하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은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버텨냈다. 그때 강대호가 보안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은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달려왔던 것이다. 강대호는 송태성을 향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그는 송태성의 경호원들과 맞서 싸우며 은지를 보호했다. 은지와 강대호는 함께 송태성을 제압하고 생명 연장 기술 서버를 지켜냈다. 송태성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몸부림쳤다. 박서준 경감과 특수수사팀이 보안실로 들이닥쳐 송태성을 체포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어둠의 심장에 모든 음모가 완전히 좌절되었다. 전 세계는 송태성의 사이버 테러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진투아 그룹은 생명 연장 기술과 의식 조작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호했다. 이은지는 숨겨진 대군주를 물리치고 인류의 자유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최세연 회장과 함께 진투아 그룹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은지의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인류의 자유를 지켜낸 기적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서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은지는 어둠의 심장의 모든 음모를 좌절시키고 숨겨진 대군주 송태성을 체포하며 진티와 그룹과 인류의 자유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모든 위협과 갈등이 해소된 후 은지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간다. 이 마지막 장은 진화 그룹의 완전한 재건과 사회적 기여, 이은지와 최세연 회장의 모녀 같은 유대감,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생명 연장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며 감동적인 마무리를 맺는다. 그녀의 낡은 목걸이는 이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된다. 진투아그룹 본사는 송태성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서버실에 그을린 자국과 곳곳에 남아있는 싸움의 흔적들은 지난밤에 격렬했던 전투를 증명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은지는 최세연 회장의 손을 잡고 그룹을 재건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오직 강렬한 결의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은지야, 우리는 해냈다. 우리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냈어. 최세연 회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안도감과 은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넘쳐 흘렀다. 은지는 최세연 회장을 꼭 안아주었다. 네, 할머니, 당신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정으로 송태성의 체포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추악한 진실과 어둠의 심장의 잔혹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이은지를 현대판 구원자이자 인류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정신을 찬양했다. 진화그룹은 이 위기를 통해 단순한 기업을 넘어 인류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거듭났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생명 연장 기술과 송태성이 개발했던 의식 조작 기술을 인류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했다. 진화그룹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들은 특히 전 세계의 빈곤 퇴치, 질병 치료,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은지는 진 일탈리아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로서 그룹의 모든 혁신과 사회적 기여를 이끌었다. 그녀는 생명 연장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의식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치료와 교육 분야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녀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직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고 그녀는 그룹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성우자가 되었다. 은지와 최세연 회장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혈연을 넘어 진정한 모녀 관계 그 이상으로 깊어졌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에게서 죽은 딸 최수아의 모습을 보았고, 은지에게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웅장하고 차가운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집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최세연 회장은 은지를 데리고 자신의 오랜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최 회장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자 은지의 어머니 최수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다. 최 회장은 은지의 손을 잡고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최세연 회장과 은지의 어머니 최수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수아가 갓난아기였던 은지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 사진이 있었다. 은지야,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그리고 너의 쌍둥이 동생 이준이, 그 아이도 너의 곁에서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최세연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은지는 사진 속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목걸이는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사랑과 희망의 증표란다. 이제 너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목걸이는 더 이상 그녀의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몇 년 후, 진화그룹은 생명 연장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노인 인구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게 되었고,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다. 진화그룹은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진정한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은지는 그룹의 CEO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존경받는 리더이자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거리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거대한 기업과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최세연 회장은 은지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의 유지를 은지가 이어받아 그룹을 혁신시키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며 더욱 강하고 따뜻한 할머니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복수심에서 벗어나 사랑과 봉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 은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쌍둥이 동생 이준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그녀에게 남긴 영원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